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대한민국 이슈마다 괴담이냐 검증이냐 반복되는 논란이죠. 사드 기지에서 전자파가 나온다며 성주 참외를 갈아엎기도 했지만 6년 만에 휴대폰보다 전자파가 적게 나온다는 정부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정식 환경영향평가를 미루고 사실상 쉬쉬한 정황이 나왔는데요. 종지부를 찍지 않으니 사드 괴담이 멈추지 않았던 셈이죠. 첫 소식 김호영 기자입니다. 2017년 9월 환경부는 경북 성주 사드 기지의 전자파가 인체 보호 기준의 0.038% 수준으로 매우 안전하다는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별도로 일반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을 위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미국이 이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환경부에 협의 요청을 하지 않았고 일반 환경 영향평가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그와 별도로 문재인 정부 내내 자체적으로 전자파 측정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7년 이후 6년 동안 41차례나 측정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최종 발표한 인체 보호 기준의 0.189%보다 한 차례도 높게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여당은 지난 5년 동안 청와대와 국방부가 사드 전자파가 무해했다는 것을 알고도 쉬쉬했다고 의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기지의 전자파 측정을 통해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쉬쉬했던 것은 아닌지,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겠다고 해놓고 왜 뭉갠 것인지, 누가 뭉갠 것인지 밝혀내야 합니다. 당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채널A에 진행되는 상황을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사드 전자파 때문에 암에 걸렸다. 국민의힘은 2000년대 들어 이런 괴담이 상습적으로 퍼졌다면서 천성산 터널 4대강을 포함해 7대 환경 괴담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괴담을 주로 퍼뜨렸다며 환경단체를 지목했는데 해당 단체들은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최수연 기자입니다.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정부 발표에도 일부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사드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00여 명의 주민들 중 11명이 암에 걸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일명 사드 괴담을 녹색연합과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주도해 퍼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한 마을에서 암 환자가 대거 발생했다는 등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는 겁니다. 환경 괴담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많이 나오는 괴담이 암 발생을 한다. 국민의힘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제기된 7대 환경 괴담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천성상 터널 공사 때 습지가 말라 도롱뇽이 살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도롱뇽 알분포를 조사한 결과 공사 전후에 차이가 없었고 사패산 터널, 4대강, 용산 어린이 정원 등 이들이 주장했던 7대 괴담 모두 법원 판결과 정부 조사를 통해 허위로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단체들에서 용산 기지 땅에 발암 물질이 있다. 근데 이제 확인해 보니까 발암 물질은 기준치보다 낮다. 국민의힘은 괴담과 가짜뉴스를 유포한 단체는 정부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최근 오염수 문제를 제기하는 단체에 대한 트집 잡기 공격 아니냐며 반발했습니다. CLA 뉴스 최순입니다. 괴담이냐 검증이냐 후쿠시마 오염수도 비슷한 논란을 겪고 있죠. 민주당은 국제 이슈로 키우려는 모양새입니다. 태평양 도서국 18개국의 연대 서한을 보낸 데 이어서 유엔에 국회의원 대표단을 파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결의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제망신이라고 맞섰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유엔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오염수는 해류, 순환 시스템을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다.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의 문제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오는 9월 유엔 정기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다뤄지도록 대표단을 보내자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태평양 18개 도서국에 방류저지 연대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고
오늘 농해수위에서도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염수 문제를 국제 이슈화해 일본과 우리 정부를 동시에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초 오염수 방류에 대한 IAEA 최종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대응 강도를 더 높일 계획입니다. IAEA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면 일본은 밸브를 열고 원전 오염수는 우리나라와 인근 나라의 바다로 흘러들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제적 망신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대체 무슨 대표성을 가지고 야당 국회의원이 유엔을 찾아가 안건 지정을 촉구하는 것입니까? 유엔이 한가롭게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선전선동이나 들어주는 기구입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학과 괴담이 싸울 때는 과학이 이기는 게 정의라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징계 수위 결정이 또 미뤄졌습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보고 징계를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온 김 의원, 이번에 통과된 김남국 방지법 때문에 이 자료를 낼 수밖에 없게 됐지만 어쨌든 징계는 계속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이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거래 내역도 안 냈고 김남국 의원한테 추가로 또 거래 내역을 내라는 그런 공문을 보내고 자문위는 김 의원에게 재차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문위는 이미 한 차례 제출 요구를 거절당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확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달 통과된 김남국 방지법에 따라 김 의원을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들이 오는 30일까지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모두 등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문위는 김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등록하면 이 기록을 활용해 자금 출처나 이해충돌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입니다. 한 자문위원은 채널A에 이번에도 자료를 안 내면 법 위반 소지가 있어 징계 사유가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도 국회 차원의 재산 등록에는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를 건너뛰고 서둘러 징계를 하자고 주장했던 여당은 김 의원이 자료 제출까지 거부하면서 사실상 징계 뭉개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활동기한 연장을 요청한 자문위는 다음 달 3일 다시 회의를 열고 확보한 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저희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선거가 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을 구성합니다. 선거 부정을 감시하는 역할이죠.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이 자리에 특정 당원이 버젓이 들어가고 나아가 특정 후보에게 정보까지 제공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단위 선거 2달 전 공정선거지원단을 구성합니다. 법을 위반한 행위는 공정하고 엄정하게 조사 처리한다. 지역 현장에서 증거 자료를 수집하며 선거 부정을 감시하는 역할입니다. 하지만 공정이 생명인 이 감시단에 특정 정당 당원이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충남 선관위는 당적을 보유한 지원단원 2명을 해촉했습니다. 당원이 아니라는 지원자의 비당원 확인서만 믿고 있다가 제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파악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원 여부를 정당에 일일이 확인하려면 주민번호 동의를 받아 진행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정선거 지원단에 참여해놓고 특정 입후보 예정자 쪽에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하거나 특정 예비 후보자 배우자와 관련된 사생활 소문을 공표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가 드러나도 선관위는 처벌 없이 해촉만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은. 그냥 모집했다가 임시적으로 무슨 얘기가 들리면 해촉을 하고 그야말로 배추 장사처럼 했는 게 많은 거죠.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정치적 중립 보장 방안이 더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누가 불편한 동거를 끝낸 건가요? 전현희 권익위원장입니다. 오늘 3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했죠. 현 정부와의 불편한 동거가 끝난 겁니다. 전 위원장은 어제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중요한 것은 끊기지 않는 마음이다. 그래서 중꺾마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 왔다 생각합니다. 결국 3년 임기를 꽉 채우는군요. 네, 여당은 줄곧 국정 철학과 맞지 않는다면서 사퇴를 압박해왔고요. 또 장관급이긴 하지만 국무회의 참석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죠. 국무위원들이 또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툭 터놓고 비공개 논의도 많이 하는데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존경하십니까? 믿고 그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대인 대통령을 더 존경하는 사람 아닙니까? 권익위원장의 임기는 법치주의의 문제이고 임기는 정해졌지만 물러나는 건 자유가 억지문자를 지키고자 하는 의도가 뭐예요? 그러게요. 사실 국정 철학 안 맞는데 임기를 끝까지 채우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네. 어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바다 근처입니다. 바다에 딸려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지 단호히 반대한다 말씀을 드리고요. 핵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고 제 힘을 좀 보태고 싶다. 정권과 코드를 맞춰선 안 된다면서 중립성을 강조했던 전 위원장. 임기를 마치면서는 마치 야당 정치인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기현, 이재명 대표, 여름을 부탁해요. 뭡니까? 여야 두 대표가요, 오늘 각각 이 여름철 폭염과 폭우 대비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요. 먼저 김 대표는 초등학교를 찾아서 찜통교실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교육청에다 돈을 좀 많이 들였습니다. 여름에 이제 찜통 교실 없이 시원하게 방과 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켜져는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되지 않을까. 학교당 냉방비 지원금을 7,650만 원으로 늘리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 비용 5,300억 원도 교육청에 지원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기료가 좀 올랐는데 에어컨 걱정 없이 틀라 뭐 이런 거 같고요. 네. 이재명 대표는 어디 갔습니까? 이재명 대표는요, 폭우 대비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서울 관악구를 찾은 겁니다. 잠깐만요. 시행하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현재 그 목표 대비 몇 퍼센트 정도 시공하신 거예요? 4,000개 정도는 지금 한 거예요. 네, 거의 다 됐습니다. 장마 시작되긴 했는데 남은 시공은 신속하게 해야 되겠네요. 예, 시공을 하겠습니다. 차수막 점검을 하는 건데요. 이 지난해 생각하면 정말 철저히 대비를 해야죠. 맞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에는요, 이틀 동안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반지하 주택이 침수돼서 사망 사고까지 있었죠. 올해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해야겠습니다. 그래요? 저 두 대표 현장 찾아서 점검하는 거 잘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두 대표 문제의 원인은 역시나 서로에게서 찾았는데요. 갑작스럽게 추진됐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이 굉장히 지금 폭등을 하는 기후위기 대응으로 재생에너지로 다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안 하고 오히려 줄이는지 정부가 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한전 적자는 이제 뭐 40조가 넘어선다 걸 만큼 누적되고 있고 그래서 워낙 커서 어떻게 빨리 좀 정상화시키고 35조 원 규모 추경을 하자고 지금 저희가 제안을 해뒀는데 지금 정부 여당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해서 참 걱정이긴 합니다. 여름은 벌써 다가왔고 대비할 시간도 빠듯하죠. 전 정부, 현 정부 탓하면서 그만 싸우고요. 민생 현장 더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여름 폭우가 내렸을 때 이 차수판 하나가 사람의 생사까지 가를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벌써 1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소일고 외양간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차수판을 주문하는 바람에 지금 맡기면 자칫 장마가 끝난 뒤에야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작업자가 스테인리스 철판을 옮겨 길이를 잽니다. 프레스기에 모양을 찍어낸 뒤 모서리 맞추고 용접까지 끝내야 차수판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작업자 5명이 주말 반납하고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 못할 정도입니다. 며칠 만에 가능할지요? 지금 요즘 같을 때는 한 보름 이상 걸립니다. 지난해 집중폭우 때 밖에는 차가 둥둥 떠다녀도 안쪽은 거짓말같이 평온해 통곡의 벽으로 불렸던 차수판. 올해도 장마가 시작되자 지하주차장, 상가, 반지하주택용 차수판 주문이 뒤늦게 폭주하고 있는 겁니다. 주문하는 곳도 지자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개인까지 다양합니다. 100%는 완벽하게 막지는 못하겠지만은 대응할 수 있는 시간과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을 벌 수도 있고요. 하지만 서울시 반지하주택 전수조사 결과 침수 우려 가구 2만 8천여 호 가운데 차수판이나 역류 방지 시설이 설치된 곳은 단 22%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비 피해 지역의 경우 지자체가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집주인들이 침수주택 광고하는 것이냐며 설치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차수판 뒷북 설치에 나선 건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주차장 25곳 중 15곳이 차수판이 없는 상황. 지난해 도림천 범람으로 물바다가 됐던 신대방역 공영주차장은 아직 공사 시작도 못했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측은 수위 측정 경보를 울리는 CCTV를 먼저 설치하느라 늦어졌다며 현재 공장에서 차수판 제조 중이라 다음 달 3일에 공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마 끝자락의 차수판 공사. 지난해 소를 잃고도 외양간도 못 고칠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사람들이 즐겨 찾는 라면이죠. 농심라면과 삼양라면의 가격이 내려갑니다. 정부가 밀 국제 시세가 내렸다며 가격 인하를 압박한 지 9일 만입니다. 시민들은 정부의 이런 압박이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며 라면값 인하를 반기고 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농심 신라면 가격이 4.5%, 새우깡 가격이 6.9% 내려갑니다. 편의점에서 신라면 한 봉지는 1,000원에서 950원으로, 새우깡은 1,500원에서 1,400원으로 각각 인하될 전망입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가 국제 밀 가격이 50% 안팎 내렸다며 라면값을 인하하라고 압박한 지 9일 만에 100기를 든 겁니다. 업계 1위인 농심이 움직이자 3위인 삼양식품도 곧바로 12개 라면 제품의 가격을 평균 4.7%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뚜기와 팔도도 가격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같은 대학생이나 어르신분들도 다 많이 이용을 하시는 상품이니까 가격이 인하되면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담회를 좀 더 자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반응이 바로바로 오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조금 더 제값 바로 내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심과 삼양식품이 가격을 내린 건 2010년 이후 13년 만입니다. 당시 밀 시세가 하락하면서 라면과 제과제빵 업계가 줄줄이 가격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어제 정부가 국내 제분사들을 소집한 영향으로 제분업계가 7월 밀가루 가격 인하 검토에 들어간 상황. 라면발 가격 인하 움직임이 다른 품목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라면 말고도 치즈와 커피를 포함해 원자재 값이 내려간 품목이 꽤 됐습니다. 그럼 이들 식품 가격도 내려갈까요?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최대 18% 가격이 오르는 치즈 제품들입니다. 매일유업은 지난해부터 원가 부담이 가중돼 가격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치즈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이달 치즈 국제 시세는 톤당 3.51달러, 1년 전보다 32% 넘게 내렸습니다. 사료값 하락 등으로 국제 원유 시세가 내리면서 치즈값도 같이 싸진 건데 국내 가격은 오히려 오르는 겁니다.
동서식품이 주로 사용하는 아라비카 커피 원두 국제 시세는 1년 사이 21%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서식품의 인스턴트 커피 제품은 지난해에만 2차례 가격이 뛰어 평균 8.6% 비싸졌습니다. 과자의 재료가 되는 밀가루와 옥수수, 과자를 튀길 때 쓰는 캐놀라, 대두유 등도 1년 새 시세가 최대 34%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스낵 과자의 물가 상승률은 13.1%였습니다. 소비자들은 내려간 원자재 값이 제품 가격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내려간 거는 조금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무조건 올라갈 게 아니고. 전쟁이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도 아마 피해를 많이 봤을 텐데 그렇지만 이제 요즘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추세에 다른 대책이라도 마련을 해줬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들은 다른 원부자재와 인건비, 물류비가 많이 올랐으며 높은 환율 영향까지 더해져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내일부터 모든 국민이 1살 또는 2살 어려집니다. 만 나이로 통일이 되니까요. 일단 기분은 좋아지는데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칠순잔치, 팔순잔치 이런 건 오래된 우리 관습이라 원래 한국식 나이로 센다는데요. 염정원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 거예요? 몰랐어요. 모든 가족의 행사 계획이 그렇게 다 잡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대로 유지했으면 그건 좋겠다. 만 60세인 환갑과 달리 연나이로 지내는 칠순, 팔순, 구순. 내일부터 이른바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지만 오랜 관습이라는 점을 고려해 만나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끼리 바꿔서 정하는 건 무방합니다. 만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고 여기에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살을 더 빼면 만나이가 됩니다. 어려져서 좋은 것 같긴 한데 실제로 그렇게 진짜 어려지는 건지는 약간 애매한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정년, 국민연금 수령 연령, 대중교통 경로 우대 연령 등은 이미 만나이 기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나이 기준을 정해뒀지만 사실상 연나이를 적용해온 기준들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초등학교 입학은 만 6세가 되는 다음해 3월 1일, 담배나 주류 구매는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 병역 판정 검사는 연나이 19세가 되는 해부터로 기준이 지금과 똑같습니다. 계약서와 법령, 조례 등은 물론 의약품 복용 안내 등도 만이라고 적혀 있지 않아도 만나이로 해석됩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나이별로 상황별로 만 나이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회부 김단비 기자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연령대별로 좀 살펴보죠. 네. 먼저 노인분들 이 칠순, 팔순 앞서 리포트 보면 이거는 크게 뭐 달라지는 걸로 생각 안 해도 된다 이런 것 같은데요.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환갑은 만 나이로 따지기 때문에 바뀌는 게 없지만요. 칠순과 팔순은 얘기가 다른데요. 1954년 7월 1일 생인 어르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원래는 올해가 칠순이지만 만 나이가 적용되는 내일부터는 68세가 됩니다. 법제처는 칠순과 팔순은 사적 영역의 관습이라며 강제적으로 변경할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2살 어려진 어르신이 예정대로 칠순잔치를 연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다는 겁니다. 또 회사에 따라 칠순, 팔순 축하금을 주기도 하는데요. 만 나이 변경되면서 지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정부의 권고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청소년 입장에서는 언제 성인이 되냐 이것도 관심일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요. 자, 20살, 20살이 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술도 생일이 지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술과 담배는 현행대로 연나이를 따지게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에는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지나면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생일은 따지지 않고 있는 건데요. 이 밖에도 병역 판정 검사를 받거나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도 현행대로 연나이를 따져 2003년생부터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뭐 영화관이나 게임 기준은 다르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술과 담배와 달리 영화와 게임은 만나이 기준이 더 낮습니다. 영화, 비디오법 등 관련법들에선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를 시청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8세 이상으로 돼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법마다 성인의 기준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헷갈리긴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 질문인데요. 이거 헷갈립니다. 네. 아이들이요, 같은 학년이에요. 근데 만 나이로 하다 보니까 같은 학년인데 형 동생이 생겨요. 이거 어떡합니까? 네, 맞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지금 그대로지만요. 만 나이로 따지면 우리가 같은 반인데도 나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질문 많으신 건데요. 이에 대해서 법제처는 동급생이라면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부를 필요는 없다고 당부했습니다. 교육부도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관련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만 나이로 바뀌는데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는 기자 김단미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반란이 종료된 뒤 모습을 감춰 궁금증을 자아냈던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프리고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먼저 푸틴 대통령 TV 앞에 나타나 혼란은 실패할 운명이라며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한때 실각설까지 제기됐었죠. 모스크바 이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매서운 눈빛으로 TV 화면에 모습을 드러낸 푸틴 러시아 대통령. Однако организаторы мятежа, предав свою страну, свой народ, предали и тех, кого втянули в преступление, лгали им. 모스크바로 진격하던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이 회군하고 딱 이틀이 지난 뒤 처음 공식 석상에 나와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반란은 애초부터 실패할 운명이었다며 인내와 단결심을 보여준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기존 지도부를 옹호하며 안보기관 수장들과의 회의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웨 씨는 분노에 찬 짧은 연설이었다며 내부 결집에 집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Ничего не изменилось. Ни с каким волнением, ничего. Я знала, что наш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се разгребет. 모스크바 현지 교민들도 겉으로는 푸틴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체감한다고 설명합니다. 그 푸틴이 이 상황을 잘 컨트롤하고 있었구나라는 것, 다수 젊은 사람들이 좀 깨달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아군에게 이제 총기를 공격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그런. 하지만 핵심 지배계층 내 보이지 않는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는 외신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푸틴 체제가 더 이상 무조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다는 걸 알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암살설까지 나돌았던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도 반란 후 이틀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벨라루스 공항에 도착한 흔적도 포착됐는데요. 미국은 프리고진과의 연루설을 강력 부인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무장 반란 이후 행적이 끊겼던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이 이틀 만에 음성 메시지를 SNS에 공개했습니다. 11분 분량의 음성에는 러시아인끼리 싸우고 싶지 않았다며 모스크바를 200km 앞두고 회군한 이유가 담겼습니다. Это то, что мы не хотели пролить русскую кровь. 반란의 목적도 전쟁 작전에 실패한 군 수뇌부의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지 푸틴 대통령을 겨냥한 건 아니라고 몸을 낮췄습니다. Мы шли для демонстрации своего протеста, а не для свержения власти в стране. Наш марш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он показал. 자신의 현재 위치는 알리지 않았지만 외신은 프리고진의 전용기가 벨라루스 공군기지에 착륙했다고 항적 추적 사이트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프리고진과 함께 반란에 가담했던 일부 용병들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으로 돌아왔다는 외신 보도도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혼란을 틈타 격전지 헤르손에서 드니프로강을 넘어 남부 탈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도네츠크 전선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Україна пишається кожним з вас. Ви круті, міцні, наші справжні українці. 미국 등 서방국들은 러시아가 제기한 반란 배후설을 부인한 채 이번 사태의 여파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치는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대낮에 차량이 인도를 덮쳤습니다. 마약 사고도 음주 사고도 아니었는데 사고를 낸 운전자는 수면제인 졸피엠 2알을 먹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합니다. 크게 도는가 싶더니 쿵쿵 들이박으며 인도를 덮칩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시민들은 화들짝 자리를 피합니다. 승용차가 도로를 덮쳤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4시 30분쯤. 갑자기 벼락치는 소리가 나서 기도하는 분들은 말벼락인가 했고 엔진 눈이 망가진 것처럼 보였으니까 완전히 그게 뭐 너덜너덜하더라고요. 차량은 CCTV가 달려있는 기둥과 충돌한 뒤 약 10m가량 더 내달려 인도보호 울타리를 줄줄이 덮친 뒤에야 멈췄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학교와 어린이집, 아파트 바로 옆이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귀가하기 위해서 학생들 또 보행 통로가 있고 했고 학생들 그 시간대에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한 2, 3분 전에만 해도 애들이 많이 왔다 갔다 오고 그랬어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운전자의 마약과 음주 여부를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경찰에 졸피뎀 2알을 먹고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면작용이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 졸피뎀은 복용 후 8시간은 지나야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재물손괴 등으로 운전자를 입건하고 졸피뎀 복용 기간과 병원 처방 시점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 사기를 친 일당 42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보험사 직원이 의심하자 가족을 찾아내겠다고 협박까지 해가며 4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이렇게 번 돈으로 마약을 산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골목길을 지나 좌회전하는 차량. 유독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검은색 외제차를 발견하고 멈춰섭니다. 천천히 후진해 그대로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운전자들이 차에서 내려 차량을 확인합니다. 알고 보니 두 차량 운전자, 보험금을 노리고 사전에 짜고 친 고의 교통사고였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20대 권모 씨 등 42명은 2019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50건의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선후배나 연인 관계인 이들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표적으로 삼아 사고를 유발하거나 미리 공모하고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들이 타낸 보험금은 4억 4천여만 원. 차량에 안 탔던 사람까지 끼워 넣거나 짜고 친 사고에 형사합의금까지 부풀려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면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해서 실제보다 합의 금액을 높인 허위의 형사 합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자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 직원에겐 자신의 문신 사진을 보내며 흥신소를 이용해 가족들을 찾아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관 앞에서 차를 부수며 난동을 부리는 영상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사이 협박에 못 이긴 보험사 직원은 보험금을 지급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차 막 때려 부시는 행동을 보여준 저한테 보냈어요. 자기는 이런 사람이다. 수사가 좀 늦어지니까 일단 지급을 했죠. 경찰은 이들이 보험금으로 마약을 구매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건물 주차장 내부가 아닌 출입구에 시위를 하듯 SUV 차량이 무단 주차돼 있습니다. 엿새째 방치돼 있는데 경찰은 오늘 강제 방침을 정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조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2일 오전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온 SUV 차량이 차단봉 앞에 섭니다. 운전석 남성이 주차료 정상기에 붙은 인터폰으로 대화를 나누는가 싶더니 시동을 끈 채 차에서 내립니다. 그렇게 차를 두고 사라진 남성은 오늘까지 엿새째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진출입로가 하나뿐인 이 주차장은 차량 출입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테리어 공사 중인데 작업 차량들이 오늘까지 6일째 못 나가고 있어요. 손님들도 주차를 못하니까 영업 손실이 있는 거고. 사라진 남성은 이 상가에 입주한 임차인. 건물관리단 측이 일부 임차인들의 동의도 없이 지난 14일부터 차단기 운영을 강행했다며 반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리단의 수입에 대해서 막대한 영향이 있고 저는 못 살 지경이죠. 잠도 못 자고 어제는 스트레스 받아 죽을 지경이었죠. 관할 구청과 경찰은 강제로 견인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가 등에 위치한 도로는 그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서 불법 주차에 따른 견인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기간 무단 방치가 논란이 되자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일반교통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차주와 차량에 대해서 각각 체포영장과 압수영장을 신청했습니다. 5년 전 인천 송도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나흘간 막은 차주에게도 일반교통 방해 혐의가 적용됐었습니다. 당시 주차 위반 경고장이 붙은 데 앙심을 품고 벌인 일인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오피스텔 12층에서 고양이 2마리가 떨어져 죽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목격자들은 한 여성이 고양이를 던졌다고 말했는데 고양이의 주인이라는 남성은 사고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범인은 오리무중입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테이블에 앉아 얘기를 나누는 두 여성 사이로 무언가 툭 떨어집니다. 깜짝 놀란 여성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피합니다. 미친 거 아니야? 나 그러면 그런데 얼마 뒤 더 큰 물체가 또 떨어집니다. 새끼 고양이 한 마리에 이어 어미 고양이도 추락한 겁니다. 고양이 2마리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은 오피스텔 12층에서 한 여성이 고양이를 창밖으로 내던졌다고 말합니다. 목소리는 분명히 여자였거든요. 엄마 고양이가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두 손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던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목격자들이 지목한 12층 오피스텔을 찾아갔습니다. 오피스텔에는 30대 남성만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고양이 주인이며 자는 사이 고양이들은 사고로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애들이 떨어진 거예요. 엄청 찢어져가지고. 던지는 걸 봤다고 하시던데.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함께 CCTV를 분석해 고양이들의 추락 원인을 캐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도 고양이 주인과 의문의 여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오늘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연예인 출연료와 직원 임금을 주지 않고 잠적했다는 의혹을 받는 연예기획사 대표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엔 유명 가수와 개그맨이 포함됐습니다. 피해액은 수억 원에 이릅니다.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네, 자, 7시 땡 하면 열리는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그맨 이병진 씨가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진행합니다. 자신의 소속 연예기획사 대표가 요청해 지난해 3월부터 대표가 운영하는 쇼핑몰 방송에 17차례나 출연했지만 수천만 원에 이르는 출연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표기도 하고 대표기도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한꺼번에 받을 거라는 생각이 있고 회사 사정이 안 좋아졌다며 대표는 잠적했던 상태.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사라지게 된 상황. 어떻게 보면 실망감과 배신감이 좀 큰 거죠. 소속사가 같은 G.O.D 출신 가수 데니안 씨도 광고 출연료 등 수억 원을 정산받지 못했습니다. 이들 말고도 임금 체불을 당한 회사 임직원만 수십 명에 이릅니다. 대표가 유명 영화감독 출신이라 믿었던 게 발등을 찍었습니다. 매체에 나왔던 감독님이시고 하니까 조금 더 믿음이 이제 갔던 거고 밀린 금액이 150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 피해자들은 지난해 말 20억 원대의 투자금을 받고도 5억 원 가까이 임금 등을 체불했다며 대표를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적 조치를 하기로 결심하신 분들은 아티스트 3분, 그리고 직원분들은 한 5분 되시는데 민사소송이나 추심 절차를 통해서 회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A 대표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돈을 정산 못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코로나와 경기 침체가 겹쳐 회사 사정이 나빠졌을 뿐 개인적 유용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법원에 신청해 파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한 뒤 A 대표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세보다 싼 값에 공급하는 임대주택 51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돼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갔더니 집이 온통 검은 곰팡이 투성이었습니다. 이 집에 당장 입주자 들이기는 어렵다고 보고를 했는데도 SH가 모집을 강행했습니다. 제보가 뉴스다. 김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은 지 30년 된 다세대 빌라. SH공사는 이 집 한 채를 2003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해왔습니다. 20대 박모 씨는 지난 16일 이 집 입주자로 선정됐습니다.
청년 임대주택을 기다리다 6개월 이상 거주자가 없었던 장기 미임대주택에 입주를 신청했는데 당첨된 겁니다. 현재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을 내고 살고 있는데 임대로 오면 보증금 385만 원에 월세 3만 2천 원으로 부담은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사전 점검 기간 설레는 마음을 안고 찾은 집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천장은 불에 탄 것처럼 검은 곰팡이로 온통 뒤덮여 있고 벽은 손가락으로 쓸자 검은 곰팡이가 묻어날 정도입니다. 곰팡이나 뭐 냄새나 뭐 그건 진짜 충격이었어요. 밤마다 뭔가 악몽 꿀 것 같다. SH공사 측은 윗집에서 물이 샜기 때문이라고 해명합니다. 일단 저희가 뭐 고객님한테 드릴 말씀은 그냥 죄송하다는 얘기밖에 없고요. 근데 우리 집이 누수를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잖아요. 문제는 SH가 사전에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현장을 점검한 근무자들이 주택에 곰팡이가 생겼으니 입주자 모집을 중단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그대로 강행한 겁니다. 저희가 5월 달에 보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여기는 공급을 안 해야 됐었는데 전산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SH공사는 하자 보수는 해줄 수 있지만 집 교체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피해자가 청약 자체를 포기할 수 있지만 재당첨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51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임대주택에 당첨됐지만 기쁨도 잠시 속병만 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자, 이 땅 갈라진 거 보이시죠? 5년 전 충남 당진 부곡공단 모습입니다. 한국전력이 공사를 하면서 지하수를 과도하게 빼냈다가 이렇게 됐는데요. 5년이나 지났는데 이제는 복구되지 않았을까요? 이솔 기자가 다시 가봤는데 아니었습니다. 충남 당진의 한 공단 일대에서는 땅이 내려앉고 건물 외벽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성이 커진 것이죠. 공단 일대의 집안 침하가 시작된 건 지난 2018년 10월. 5년이 지난 지금 공단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공장 앞 철제 구조물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기울어져 있습니다. 직원들 다치니까 여기서 이거를 받쳐놓은 거야. 더 이상 못 넘어지게.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는 가능한 붙어서 다니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사무실 건물 안 벽 곳곳이 쩍쩍 갈라졌고 주변엔 균열이 생긴 날짜와 간격이 꼼꼼히 적혀 있습니다. 5년 전 시작된 침하는 여전히 진행되는 상황. 불과 일주일 전에도 문틀이 추가로 뒤틀렸습니다. 지진 같은 미세 진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은 유리병에다 물을 이렇게 채워놨어요. 네. 진동을 좀 세게 느끼잖아요. 그러면 물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인근의 다른 공장도 찾아가 봤습니다. 공장 옆 사무실 건물입니다. 집안 침하로 타일은 군데군데 빠져 있고 바닥은 푹 꺼져 틈새가 생겼습니다. 기둥과 처마 사이엔 균열이 생겨 보기만 해도 위태로운데요. 결국 안전 문제로 이쪽 출입구는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곳곳에서 물이 줄줄 흐릅니다. 비만 오면 비가 새가지고 달아갔다가 여기다 놓고 네. 물을 받는 이런 상황이고. 이 일대 공장 4곳은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고 지난달에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공단 곳곳에 묻힌 가스관과 수소탱크도 위험 요소입니다. 수소탱크 주변이 좀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부스란히 이 응력이 배관으로 지금 전달이 돼가지고 지금 수소 관련된 배관 파이프가 지금 위험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걱정이 없이요? 그런 게 걱정이지. 아니 그거 터지면 만약에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안 피해가 가시오? 지난 2022년 당진시가 꾸린 집안침하 원인조사위원회는 한국전력의 전력구 공사로 지하수가 과도하게 유출돼 집안이 내려앉은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전 측은 당시엔 조사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보상금은 25억 원만 책정했습니다. 업체들이 요구한 450억 원엔 턱없이 모자랍니다. 한전에서는 위원회가 끝났을 때는 인정하겠다, 인정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뒤에 그 비대위와의 금액이나 이런 어떤 것에서의 의견 차이가 있었는지 지금은 이제 이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
당진시는 한전의 무허가 시공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한전 측은 업체 측에 불안하면 보수를 먼저 진행하라고 안내했다면서도 당진시와 정기적으로 합동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어 당장 안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된 지금 공단 근로자와 주민들은 피사의 사탑같이 기울어진 건물을 보며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간다, 이소리입니다. 이번 여름철 휴가 때 캠핑 가려는 분들은 캠핑용품 관리할 때 조심해야겠습니다.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중금속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이런 재질에 따라 안전한 세척법도 따로 있다는데 이혜주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대형마트들도 캠핑용품 코너를 새로 단장하고 나섰는데요. 휴가철을 앞두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캠핑용 식기 재질에 맞춘 관리법을 공개했습니다. 코펠, 접시, 캠핑용 컵 등 식기류 소재는 대부분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재질로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된 제품을 처음 사용할 땐 키친타올에 식용유를 묻혀 닦아내야 제품에 남아있을 수 있는 연마제가 제거됩니다. 대부분 알루미늄인 코펠은 구매 후 끓는 물에 넣고 세척한 뒤 사용하면 표면 벗겨짐이 덜합니다. 코팅 프라이팬은 음식을 올려놓지 않은 상태로 불 위에 오래 두면 벗겨진 코팅에서 중금속이 나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 직구로 들어오는 캠핑용품 중 일부 제품에서는 중금속이 검출되기도 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캠핑용 식기 조리기구 176개를 대상으로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조사한 결과 중국산 해외 직구 캠핑 도시락 제품에서 니켈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기준치 이상의 니켈을 자주 접촉할 때는 알레르기성 발진이 생길 수 있고 납, 카드뮴 등은 신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단 구매하실 때 식품용 표시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사용 전에 제품과 포장에 표시되어 있는 용도나 취급 시 주의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캠핑용품 시장의 한 해 유통 규모는 6조 3천억 원. 늘어난 제품들에 대한 안정성도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네, 사상 최악의 취업난에 직면한 중국 대학생들, 자신들의 처지를 좀비에 비유해 찍은 졸업사진을 SNS에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베이징 공태현 특파원이 중국 대학가를 취재했습니다. 학사모를 쓰고 졸업가운을 차려입은 학생들로 캠퍼스가 가득 찼습니다. 대출발을 앞둔 순간을 남기려고 기념 촬영도 합니다. 하지만 졸업생들의 마음은 마냥 편하지만 않습니다. 오늘 졸업식을 마친 베이징의 한 대학교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대졸자가 쏟아지면서 졸업생들은 교문을 나서자마자 취업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SNS에선 졸업식 복장을 한 학생들이 땅바닥에 널브러진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넘쳐납니다. 일명 사망 졸업 사진을 이용해 취업난에 놓인 자신들의 처지를 꼬집은 겁니다. 其实我觉得因为我们相当于是疫情下的大学生，其实就是整个对未来的规划就更加模糊，然后所以说整个大学4年其实说快也很快，可能很多人都没有找到自己的一个为之努力的一个人生方向就毕业了。 취업을 못해 학업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就是在我们学校继续读博，就是因为觉得这个就业形势太严峻了。 올해 6월 중국에서 대학 졸업생은 1,158만 명으로 역대 최다. 청년 실업률 역시 20%를 넘기며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늘어나는 대졸 청년들은 고임금 일자리를 선호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더딘 경기 회복 상황이 겹치면서 중국 청년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물러가면서 내륙의 비는 그쳤는데요. 반면 남해안과 제주는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에 앞으로 150mm 이상, 남해안에는 100mm 이상이 더 내리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장맛비가 쉬어가는 대신 무더위 속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또 밤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이 22도, 제주 25도 보이겠고요. 낮 동안 30도로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과 광주는 29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를 텐데요. 영남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습도가 높아 체감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내일 더위 속의 곳곳에는 한때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5년 전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사태 때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당시 여당 의원들 괜찮다면서 의원 식당에서 미국산 소고기 스테이크를 썰었고 야당 의원들은 수입하면 안 된다고 단식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안 해도 될 걱정이었죠.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이후 여당은 이번에도 횟집 가서 먹방을 찍고 야당은 방류 막아야 한다고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이 국민들은 각종 소문이 괴담인지 사실인지 궁금한데 정답보다 표에만 관심 있는 우리 정치 수준은 15년 전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죠? 마침표 찍겠습니다. 우리 정치 수준은 2008년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